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지껏 한국인들도 한국의 국력에 대해 그다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최근 한국의 국력이 전 세계에서 대략 9위 수준이라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최신호를 통해 한국의 국력이 전 세계 9위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US 뉴스는 타임, 뉴스위크와 더불어 미국의 3대 주간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매체입니다. US 뉴스는 꾸준히 지구촌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국제경제 패턴을 주도하며 주요 정책을 선점하는 나라들의 점수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교책이나 군사비 규모도 고려했으며 특정 정책을 선언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정책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가지는지 여부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도 순위 산정에 참고했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BAV 그룹, 유펜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각국 인구와 1인당 구매 파워 소득 등을 기준으로 랭킹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순위에서 미국은 1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독일, 5위 영국, 6위는 프랑스, 7위는 일본, 8위는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이 9위 순위에 올랐으며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중국, 일본보다 낮은 순위이지만 전 세계가 200개국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순위입니다. 흥미로운 점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1인당 총생산은 8위 이스라엘보다 5,000달러 이상 높았습니다. 인구 5,160만 명의 한국은 올해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총생산이 43,290달러로 예상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37,794달러로 예상된 것이죠. 또한 1억 2,654만 인구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은 44,246달러로 예상되며 한국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오랜 식민지 탄압과 전쟁,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국가인 한국에 대해 설명하며 진취적인 경제정책과 첨단 기술의 개발,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큰 발전을 이뤘다고 분석했고 찬사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최근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방역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의료 및 보건, 그리고 안보 전반에 걸쳐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위상을 높일 적기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이번 사태 이후 세계 질서는 힘이 집중되는 기존 형태를 벗어나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빈곤, 기아, 환경오염 등 인류 공동의 전 지구적 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인데요. 경기연구원의 이성우 연구위원은 안보 개념의 전환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분업체계의 재편 과정을 거치며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가 국제정치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변화로 국제안보 역시 군사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등 포괄안보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얼마 전 국제질서를 흔든 바이러스,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을 발간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제정치 질서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쟁 후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적인 위상까지 높이게 되었습니다. 한때 헬조선이란 단어가 유행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지옥과 조선의 합성어로 한국은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주장하며 자국을 자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많은 한국인들이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럽, 미국, 일본보다 한국이 더 나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죠. 헬조선이라는 말은 2004년쯤 일본 투채널 게시판에서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만들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과 한국을 비하하고 역으로 일본을 찬양하려고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본이 뼛속까지 심어둔 패배주의는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한국의 국력이 10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소식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